본인이 판단하실 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교육 정책 혹은 또 아쉬웠던 교육 정책 간단하게 한번 국민들한테 말씀 좀 해줘 보시죠. 네, 뭐 그 아마 이제 마지막 상임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교육부의 교육 정책에 또 어떨 때 또 따끔하게 일침도 놔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또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정책들은 뭐 어느 정책이나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제 그 놀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이제 변화가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저출생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던 그 이 부분에서 그래도 좀 활로를 열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좀 그 여러 정책 중에서도 좀 그 이 성과가 있는 정책으로 그렇게 저희들 그 알고 있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사실 원래 좀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논의들이 좀 이제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여러 정치적인 상황으로 입시 개편에 대한 좀 속도가 좀 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입시 개편 문제는 제가 세 번째 질의로 좀 할 예. 생각이고요. 예. 혹시 정조 때 만든 자율전칙이라고 하는 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워낙 정조 아이고, 전문가시라서 정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 네, 잘 네, 제가 뭐 예. 아주 자율전칙이라는 게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버려진 고아들 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고아들 그 고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10살 때까지. 그래서 가난아이 때는 젖을 줄 수 있는 산모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쌀을 주고 젖을 주게 하고 또 지방 고을 수령들이 책임지고 길러야 된다. 그 이전까지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는 법이 정조시대 이전까지 없다가 정조가 처음 만든 법인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가장 좋았던 성과가 늘봄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늘봄 교육과 관련된 좋은 내용도 있고 또 지난번 대전의 하늘이 사건처럼 아쉬운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는 어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장관님께서 어쨌든 현실 속에서 6월 3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기를 하실 건데 그 뒤에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오셔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아쉬운 대목 좀 한두 가지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교육부에서 제일 아쉬운 정책은 바로 의대 증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태도도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태도는 아니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원 증원을 정했다는 식의 반응 같은 것들은 깜짝 놀랄 일이었죠. 어떻게 사회부총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는 아니었겠으나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데 그런데 이번에 증원을 2,000명에서 다시 늘리지 않는 2026년 의대 정원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네, 뭐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최종 결정 전까지는 또 활발하게 부처 간에 근데 토론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의대 증원을 다시 2024년 방식으로 환원한 거에 대해서 좋은 뉘앙스로 발언하지 않았던데 그 어떻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부처 간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 정책을 하든 간에 상당 부분은 이견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정책적인 결론이 날 때는 그래도 이제 이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인 만큼 자, 한 예, 팀으로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하나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하면서 의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여기에 더해서 의대 관련된 여러 기반 시설에 대한 보강 또 의대 교수들에 대한 확충 이런 걸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2025년 어쨌든 학생들도 복귀하고 또 기존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가 퇴행이 돼, 의료 교육이. 관련해서 교육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의대, 국립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의대 지원을 할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지적하셨듯이 이제 의대 교육 부분은 정말 그 교육부가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기로 삼아서 의대 교육의 질을 정말 크게 좀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의 의대 교육 지원국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의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고, 물론 이제 2020 6학년도 정원을 이제 4학년 정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불가피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좀 높이자 하는 그런 각오를 교육부가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대 교육에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질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은 변함없이 갈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 여기 박성민 기조실장님 이하 교육부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께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 내용보다 의대 교육 개혁과 관련된 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 예, 말씀 주신 것은 뭐 저희가 100% 공감하고요. 그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조 장관님 마지막 상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최대한 저는 좀 한 번 더 상임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네, 현안, 뭐그 위원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 저희가 교육 현안 특히 의대 문제도 우리가 한번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뭐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나 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상임위 언제든지 열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